Hey, Over there. okay, go. 안녕하세요, 사랑타령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제결혼 5년차가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2부입니다. 1부에서는 적극적인 애정 표현인 언어, 문화 차이, 나이 차이, 그리고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인연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제 경험을 통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나의 인연을 만나기 위해 저처럼 해외 이곳저곳을 다녀야 할까요? 이런 방법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에 추천해 드릴 수는 없지만 대안으로 관심이 많은 국가에서 한 달 이상 생활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번에 한 달이 안 된다면 나누어서 한 달 이상을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저처럼 선진국에서 생활을 하고 나서 동남아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생활을 할 때와 동남아에서 생활을 할 때의 마음가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생활할 때는 되도록 배우고 그들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지만 동남아에서는 내 방식을 고집하고 그 나라 사람에게 무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방법이 더 나아 보여서일 수도 있고 그들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더 나은 방법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니기에 선진국에서 보였던 조심성과 예의를 후진국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았던 일본이나 호주, 필리핀 같은 나라는 어학 공부를 하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게는 한 달, 많게는 1년씩 거주하면서 언어도 공부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소개받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개는 과정을 불문하고 소개를 받고 만나고 나서 적어도 한 달 후에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였듯이 나를 제대로 알리고 상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이라도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1년보다 나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보다도 못한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결정하는 데 많은 대화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연애의 경험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되도록 다양한 곳을 다니며 보이는 대로 주제를 삼아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알아가야 합니다. 단지 나와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저 또한 일본이나 호주에 있을 때 현지인으로부터 청혼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누구나 꿈꾸는 일이지만 저는 어렵게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 거절을 했기에 지금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그때의 결정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사람이다 확신할 만큼 많이 만나고 시간을 가지길 권해드립니다. 의외로 저는 한국에서도 외국인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후 그리고 호주에서 한국에 돌아온 후 스터디 모임을 만들거나 참여했습니다. 일본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했기에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다 연인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한국에 들어와 있던 호주 친구를 통해 다양한 국적의 영어말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한류의 역량이 일부 국가에만 한정되지 않다 보니 한국에 있거나 한국인과 친구가 되고 싶은 외국인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언어 교환 사이트나 어플에서부터 찾아보면 저처럼 친구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언어 스터디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애가 목적일지언정 스터디 본연에 충실해야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에서는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신분 상승을 노리거나 뻔히 남편이나 애인이 있으면서 금전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근거 없는 애정과 지나친 친절은 한 번은 의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자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온라인에서 만난 이성에게 사기를 당한 사례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페이스북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내의 15살 정도 되는 사촌 여동생에게 청혼을 한 남자라고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환갑이 넘어 보이는 한국인입니다. 이미 동네에 찾아와서 만나고 돈까지 몇 푼 쥐어줬다고 하는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 사촌의 어머니라는 사람은 그 몇 푼의 어린 딸을 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이고 비정상적인 일이며 불행한 결론이 뻔하게 보이는 일이라서 그만 연락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이미 알게 된 외국인과 평소에 관계를 잘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함께 생활을 했던 호주 교포를 통해 호주에 처음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쓰지 않기 위해 호주에서 한국 사람 대신 일본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렇게 만난 일본인 친구가 저를 대만 친구 홈파티에 데려갔고 그 홈파티에서 동갑내기 호주인을 만나 그의 집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놀라셨겠지만 남자였습니다. 호주인 친구였기에 주변에 호주인이 많았는데 그중 한 명이 한국의 영어 마을 교사로 가게 되어 한국에서 다시 만났고 그 친구의 영어 마을 교사들과 만나 스터디도 하고 또 다른 연애의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알 수 없는 것이니 평소에 소중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쉽지 않겠지만 기회를 만들고 준비하면 외국인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제 결혼을 정답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더 눈을 들어보면 나와 더 잘 맞는 사람이 다른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으니 진정한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준비하신다면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알아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사랑 타령도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결혼 후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